자, 이제부터는 계측 장비로 계측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측기 측정을 한다는 거죠. 뭘 계측을 하느냐? 전기니까 전압을 측정하죠. 전압. 그 다음에 전류, 전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압은 보통 V로 나타내고 전류는 암페어, 전력은 뭐 W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어쨌든 전압 전류 하면 전력은 나오죠. 그럼 전압 전류계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볼까요? 자, 회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부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하가 이렇게 있다. 전력을 소비하는 부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이게 부하다. 그러면 전류계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직렬로 설치하죠. 직렬로. 그럼 여기다가 암페어 미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압계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전압계는 이렇게 병렬로 접속을 하죠. 병렬로, 선로와 병렬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압계 볼트미터가 되는 거죠. 자, 요 전압을 측정을 하는데 요 전류계도 내부에 저항이 존재하죠. 저항이 내부에 저항이 있어요. 부하에도 뭐 저항이 있겠죠. 그럼 여기도 저항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전압이 강하가 나오죠. 여기도 전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측정되는 전압이 정확한 전압이 아니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압 전류 값을 계산할 때는 이 오차를 무시하고 그냥 측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압 전류계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위치를. 자, 여기가 이제 부하라고 보고, 여기다가 전압계를, 그러니까 요 위치를, 자, 요 상태에서 전압계를 여기다 다는 거죠. 여기다. 요 부분에다가 전압계를 달면 이 전류가 전부 100% 부하로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없죠. 이쪽으로도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오차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잴 뿐이지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력계인데, 전력계는 전압 전류가 합해져서 나오는 거니까, 두 개의 곱으로 구하는 거니까, 보통 그 전류계는 직렬로 하니까 항상 방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달리죠. 전압계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붙이거나 아니면 여기다 붙이게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코일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전류계가 뭐 이쪽에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전력계를 그릴 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는 좀 괜찮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란한 것처럼 그려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전력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전류계는 가로 방향, 전압계는 세로 방향. 그러니까 요거는 전압계고 전압이고, 이건 전류계. 전압 전류 하니까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력계.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림에서. 꼭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요 위치가 변할 수도 있죠. 이 전압계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도 전력계 표시다. 마찬가지다. 그럼 자,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전력계를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따온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W 하면은 이게 전력계가 되는 거죠. 이게 전력계 표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부하에
들어가는 전력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건 잘 안 다뤄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압계 3개 또는 전류계 3개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죠.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는 요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전압이 3개라 3전압계법. 이 뭐 타이틀은 뭐 몰라도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되죠. 그래서 그게 여기 있는 이제 공식이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공식. 요거를 암기하셔야 된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부하에 들어가는 전력을 소비 전력을 알려면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걸 재는 방법 전압을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압계를 이렇게 단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전압을 측정한다. 측정. 그럼 전류를 측정해야 되는데 전류계가 없고 전압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압계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냐? 이게 전압계를 가지고 측정할 때는 이렇게 오음의 법칙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과 저항 값을 알면 뭘 할 수 있어요? 전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V는 IR에서 I는 R분의 V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잘 알고 있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저항을 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다는데 이걸 이제 아는 저항값을 달아야죠. 내가 알고 있어야죠. 모르는 저항을 달면 안 되겠죠. 저항값이 정확한 걸 달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있고 아래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나요?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R분의 V 하면 되는 거죠. R분의 V 하면은 여기서 전류값 I 값을 알 수가 있다. I 값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저항하고 부하가 직렬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이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이나 동일하게 되겠죠. 동일하죠. 자, 그런 이제 원리로 찾아내게 되죠. 그리고 이 이제 전압계도 내부 저항이 있죠. 내부 저항. 내부 저항은 무시하는 걸로 보고 우리가 항상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V1은 부하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거죠. 요 사이. 부하의 사이에 걸렸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저항에 걸린 전압이 있겠죠. 이게 V2죠. 자, 두 개가 전압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아래 걸린 저항, 부하에 걸린 전압. 여기에 걸린 전압 V2. 그다음에 여기에 걸린 전압 V1. 여기 있죠. 여기 V1. 두 개 걸린 전체의 전압을 재기한 게 V3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해가 되시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여기 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인데 이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은 바로 요 부하에 걸리는 요 부하에 지나가는 전류 I와 여기에 걸린 전압 요 사이에 전압과 전류 사이에 부하를 지나가는 전류 I와 요 V1의 사이에 세타의 각도가 위삼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R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동일하죠?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R만의 회로잖아요. R만의 회로라서 여기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하를 지나갈 때 틀리다 이런 얘기죠. 전압 전류는. 결국은 여기에는 위상이 같고 전압 전류가 여기에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세타만큼 위상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V2하고 V1 사이에 세타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각도를 0도로 본다면 여기는 각도 세타만큼이 벌어진다. 위성차가 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V1과 V2가 있는데 두 개의 위상차가 이렇게 난다는 얘기죠. 여기다 세타만큼 각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V3는 두 개를 합친 거니까 합친 값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서 요 가운데로 지나가는 만큼 요게 바로 V3가 되는 거죠. V3 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기 때 했던 거 있죠. 자, 요렇게 그래도 마찬가지죠. 요게 B고 만약에 요게 A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세타라 그러면은 요 값을 계산할 때 요 값, 그죠? 요 값은 어떻게 요 지점의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해봤던 거 있죠?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90도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니까 날아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인 a제곱 b제곱만 남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왼쪽에서 역시 V3의 값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V1하고 V2니까 자 여기가 V2죠. 여기가 V1이니까 V1의 제곱 플러스 V2의 제곱 플러스 V1, V2 이렇게 되죠. 2배 여기 2가 들어가야 되니까 2자를 빼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2배의 V1, V2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돼요? 루트 이렇게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루트를 여기서 여기를 제곱을 하면 되죠. 여기를 제곱을 넣으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V3의 제곱은 요게 된다. 이런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요거를 이제 넘겨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코사인 세타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V3의 제곱 빼기 V1의 제곱 빼기 V2의 제곱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배의 V1, V2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봤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 코사인 세타 값에다 뭘 넣으면 됩니까? 여기서 나온 거 코사인 세타는 2배의 V1, V2 그 다음에 분자의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는 요 앞에 V는 뭘 넣으면 돼요? 요 V1을 들어가면 되죠. V1 요거는 R분의 V2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어디 있는 건지 아시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하면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P는 2R분의 1 한 다음에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는 외워야 될 거는 이 식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P의 값을 구할 때 이 식을 구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외워야 된다. 이제 외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장하게 설명이 된 거죠. 여기 위에 이제 역률 공식도 기억을 해둬야죠. 역률 공식.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시험 볼 때 조심하실 거는 여기 V1, V2가 V3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V1, V2, V3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디가 V1이고 V2, V3인지 여기가 V1, V2, V3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공식을 그냥 문자 그대로 외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떻게 갔는지 위치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기억해서 위치를 기억을 하자. 그림으로 이미지로 찍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이걸 암기하실 때 V3가 원래 우리 어디 있었어요? 자, 요쪽에 여기에 있죠. 여기 맨 앞쪽에 있는 게 여기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맨 앞쪽에 있는 게 여기 오고 나머지를 그냥 제곱해서 뺀다 이렇게 하면 되죠. 물론 여기도 제곱이 붙어 있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로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분모 쪽에는 보면 어떻게 돼요? 2를 기억을 하시고 자, 요거 그냥 내려서 곱하기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서는 2R분의 2를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역률 공식에 있는 요게 그대로 내려와서 달라붙는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 전류의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역률을 구할 때는 맨 왼쪽에 있는 거죠, 이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일 왼쪽에 있는 거죠.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여기 앞에 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제곱해서 뺀다. 2 붙인 거 똑같죠. 아래로 내려왔죠. 여기 둘 다 아래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근데 아까 2R분의 1이었는데 이건 R이 위로 올라가 있네요.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A가 맨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고 두 개를 뺐네요. 이렇게 기억을 아까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전류계 3개 3전류계법이네요. 전류네요. 그죠? 전류계 3개를 이용하여 부하전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지시가 여기 있는데요. A2, A3, R 값이 나와 있네요. 역률과 전력을 구하시오. 자, 역률과 전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공식을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공식을 일단 써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 전압이 나왔는데 전류가 나왔네요. 코사인 세타 값은 자, A 여기 3가 왼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A3 맨 왼쪽 거의 제곱에다가 빼라 그랬죠. 나머지 2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2배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죠. 2배 A2, A1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A3 여기 나와 있네요. 10 요게 10 그 다음에 2는 4, 7 돼 있네요. 요게 4 요게 7 그러면 4, 7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0.625 나오네요. 0.625 물어보는 게 이제 역률을 이제 이거 퍼센트 0.625인데 퍼센트로 얘기하면은 62.5%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단상에 대한 거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전력계법이라고 합니다. 이전력. 3상 전력을 측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3상을 측정한다고. 그게 뭐라고요? 이전력계법. 이전력계법. 3개가 아니고 2개를 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물렸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으로 된 코일은 전류라 그랬죠. 요거는 이렇게 붙은 거하고 같으니까 아래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압을 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전압이고 이게 전류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물려 있는데 이걸 물릴 때요. 전압계를 물릴 때 보면은 자, 요쪽하고 요쪽 이렇게 됐는데 요 가운데 선을 보세요. 가운데 선이 삼선이니까 세 가지죠. 여기 가운데 보면은 아무것도 안 물려 있는, 그러니까 전압이나 전류가 안 물려 있는, 그죠? 이 전력계가 안 달려 있는 선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안 달려 있는 선에다 연결돼. 그게 안 달려 있는 선이 어디냐? 그 안 달려 있는 선이 바로 이 선이다. 그래갖고 요 선에다 물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자, 이 얘기는 이제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해보면, 삼성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 여기 저 부하가 있다고 치면 여기 보면 이제 요게 L1, L2, L3라 그러면 전력계를 전류, 그 다음에 전압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기다 물렸다. 예?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거는 또 여기다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요게 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류계가 안 물려 있는 상에다 여기다 물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려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위에 거를 W1이라 그러고 아래 거를 W2라 그랬을 때 이렇게 계산돼. 유효 전력은 W1, 2를 더해서 이렇게 계산된다 이런 얘기죠. 자,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무효 전력 뭐 이렇게 있는데, 무효 전력은 사실은 이거 W2에서 W1을 빼나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절대값만큼이 값이 오면 되는 겁니다. 절대값 두 개의 차, 거기다가 루트 두 개의 차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차 값이 요게 VI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 삼성이니까 루트 3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1번하고 2번 유형 분류 전력은 이제 벡터도에서 나온 값이고요. 1, 2번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피상 전력이 되겠습니다. 피상 전력.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요 부분하고 이렇게 아니죠.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만든 게 식이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의 루트 C온 우리가 잘 아는 그걸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P는 여기 있고 PR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 있는데 사실 그 코사인 세타는 P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율이니까, 자, 여기 있는 거를 집어넣고, 그죠? 요거를 집어넣고 이쪽으로 위에 유효 전력을 위에다 넣으면 요 식이 나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그렇게 만들어진 식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평행 삼상으로 운전하는 유도 전동기 회로의 이전력계법 뭐라고요? 이전력계법. 아, 삼상을 측정하는 거구나. 자, W1이 5, W2 4.5, 38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W1 값이 나와 있고 W2 값이 나와 있고 전압 나와 있고 전류 나와 있습니다. 전압 전류 곱하면 전력이 나오네요. 뭐 무슨 전력입니까? P상 전력이 되는 거죠. 이게 P상. 그래서 PA 값이다.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P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이죠. 그럼 P상 전력은 요거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380 곱하기 18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얼마가 붙어요? 루트 3을 넣이죠. 삼성 전력이니까
피상전력. 그럼 W1하고 W2는 어떻게 돼요? 더하면 되죠. 5에다 4.5면 9.5죠. 그러니까 5 더하기 4.5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역률이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 단위를 잘 봐야죠. 여기 킬로와트네요. 킬로와트. 여기 또 암페어네요. 암페어로 돼 있네요. 그럼 여기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해야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위에 9.5죠. 9.5. 위에 9.5고 아래가 루트 3에 곱하기 얼마니까? 380 곱하기 18인가요? 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붙네요. 자, 이렇게 왔더니 역률을 퍼센트로 물어봤네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해야죠. 그랬더니 80.19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나오면 0.801875 이렇게 하는데 80.19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80.19로 계산을 합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답이 약간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요걸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한 값을 반올림 해가지고 여기다 두고 9.5 위에 9.5니까 9.5 이렇게 계산을 하면 80.17 나올 거예요. 80.17% 나올 거예요. 어느 것든지 뭐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도 정답 처리는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나온 요식을 이용을 할 수도 있죠. PA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배 WN이 아까 몇이었죠? 5였죠? 5니까 이게 5의 제곱 들어가고 W2가 4.5의 제곱 들어가고 그럼 5 곱하기 4.5 이렇게 해도 값이 나오겠죠. 값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값이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나 이렇게 계산한 값이나 뭐 이렇게 계산한 값이나 전부 다 점수는 맞는 걸로 처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좀 문제를 내려면 전부 다 값이 같게 나오게 문제를 내면 좋겠죠.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전력계를 두 개 달면 되는데 이렇게 전류계하고 전압계를 또 다른 거는 그죠? 계산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요거 두 개 하면 이제 피상전력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달아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실용적이다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달아 쓴다. 자, 여기까지 이전력계 이거 전압계법, 전류계법, 뭐 전력계법 이렇게 단상, 삼상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Keep up the good work. See you soon. I'll be back again. Bye.